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식품기사를 강의하는 박대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5년 1회차 기출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식품위생학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에 차염소산 나트륨 소독 시에 비해리형 차염소산으로 존재하는 양이 가장 많을 때 pH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차염소산 나트륨, 차염소산이 아니라 차염소산 나트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차염소산 나트륨 소독을 할 때 차염소산을 존재하는 양이 가장 많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온화를 하면은 ClO- 플러스 Na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자, 이 녀석이 또 주변에 있는 H 플러스랑 반응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HClO.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녀석 강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역반응이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화학 반응 자체가 정반응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H 플러스의 수가 많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pH는 당연히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가장 높고 달리 말하면 pH가 가장 낮은 거를 골라주면은 네, 이거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식품 내에서 곰팡이의 발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수분활성도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자, 수분활성도는 자, 일단은 세균과 효모와 곰팡이 이렇게 이 기본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자, 숫자로까지 쓰면은 0.91, 0.88, 0.80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수분활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에 녹아있는 다른 용질이 적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게 뭐 당도 그 용질에 들어가는 거고, 고농도의 당을 하면 식품에서 잘 발생한다. 네, 수분활성도를 봐도 딱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세균의 발육이 어려운 곳, 수분활성도가 낮은 곳, 뭐 비교는 낮은 이것도 해당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고농도의 당을 함유한다. 수분활성도가 낮은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것도 맞는 거고. 자, 항생제를 함유한 식품. 네, 항생제 같은 경우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물질이죠. 자, 세균의 증식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근데 곰팡이는 세균하고 별개죠. 그러니까 세균이 증식이 되더라도 곰팡이는 증식에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그럼 네 번째, 우유가 변폐되는 경우에 세균보다 먼저 발생한다? 네,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왜냐면은 자, 세균이 일반적으로 증식 속도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개체수의 곰팡이랑 세균이 들어가더라도 일단 세균이 제일 먼저 우점을 해요. 그러다가 세균이 점차적으로 그 환경 저항에 부딪혀서 증식이 어려워진다. 그때는 효모가 또 우점을 하게 되고요. 근데 효모도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곰팡이가 우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균은 점차적으로 균 내의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발생하는 건 세균이 제일 먼저, 마지막에 웃는 승자는 바로 곰팡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물질 중에서 발암성을 야기시키는 물질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발암성이라고 한다는 거는 뭔가 세포의 물질 대사나 아니면은 그 DNA 자체에 뭐 손상을 갖다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벤조피렌, 뭐 DNA가 이렇게 생겼으면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가갖고 정상적인 구조 형성이나 전사, 번역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NA가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발암성을 야기합니다. 트리알로메탄, 얘는 대표적인 산화성 물질인 거죠. Cl- 이 녀석이 상당한 물질 대사에 해를 갖다줘요. 이게 워낙에 욕심 많은 녀석이다 보니까 그 생체 내에 들어가면은 그 전자를 이리저리 잡아먹다 보니까
그 다른 물질들을 많이 파괴를 시켜요. 그러면서 DNA도 예외는 없겠죠. 그래서 발암성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라톡신. 이 녀석의 경우는 간독성을 유발하고요. 간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근데 마비성 페리독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녀석은 신경에만 영향을 미치지 DNA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녀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은 틀린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특수 독성 시험이 아닌 거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일반 독성이든 특수 독성이든 외우셨을 분들은 다 외웠겠지만, 근데 이거 몰라도 풀 수가 있죠. 자, 기형을 형성하는 그런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번식이라든가 변이원성. 자, 이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보는 그런 시험인 거죠. 근데 이 녀석은 기간이 되게 짧죠. 자, 그렇게 하면은 공통적인 부분이라면 이 녀석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는 급성이니까 말 그대로 시간이 짧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지만은, 자, 일반 독성 시험의 경우는 보통 한 개체의 영향을 많이 보게 된 반면에, 근데 특수 독성 시험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이루어지는 만성적인 장기적인 그런 독성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추정을 해서 풀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 다음에 5번. 자, 미생물과 관련된 식품 보존료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볼 텐데, 자, 식품 첨가물 공전을 좀 살펴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데이드로토산, 소르빈산, 안식항산. 자, 이런 것들이 다 정균작용을 하는 보존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녀석은 산화방지제예요. 그것도 이 녀석 보면은 폴리페놀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비타민 E 같은 경우, 네, 비타민 E의 경우도 그러고 폴리페놀 구조를 갖고 있는 물식자산도 그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보존보다는 그 환원작용에서 그 산화작용으로부터 식품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역학의 3대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역학의 3대 요인은 바로 숙주랑 병인과 환경입니다. 자, 숙주, 병인, 환경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감염경로는 3대 요소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이옥신이 인체 내에 잘 축적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의 구조를 알고 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될 거는 이거예요. 보통 인체 내에 잘 축적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거는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기름에 잘 녹기 때문이겠죠? 바로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팁을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배경 지식을 모르더라도 추론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물에 잘 녹는다, 지방에 잘 녹는다. 일단 두 개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이라면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찍을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강하게 이게 맞았으면 좋겠다 하고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이렇게 찍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아예 모르는 게 있다면, 근데 웬만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자, 방사능 물질과 방사선 조사에 대한 위한 인체와 식품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조금 생각해봐요. 자, 반감기라는 거는 분명히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반감기가 길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몸에서 그러면은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가 길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반감기가 길면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방사성 원소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알파선이니 베타선이니 감마선이니 쭉 쏘면서 분명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긴 한데 살짝 좀 짚고 넘어가자면, 자, 각 원소마다 특별히 잘 침착되는 장기의 종류가 다르고요. 특히 혈액의 흡수율이 높을수록 다른 기관에 잘 침착이 될 가능성이 그만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혈액에 흡수될수록, 그러니까 인체 흡수율이 높을수록 위험하다. 그리고 또 침착되는 장기 종류 다 다르다.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지나가는 거고, 자, 생체기관의 감수성이 클수록 위험하다. 그렇죠. 자, 생체의 그 감수성이 크다는 얘기는 같은 양의 방사선이 들어가더라도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건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약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존료의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료는 정균작용을 하는데 쓰는 물질이죠. 세포의 증식을 막거나 효소를 불활성화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의 유통기간과 보존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성 확보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효소작용을 증진시킨다. 네, 이거 보통 미생물에서 유래한 효소들이죠. 그러니까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제를 시켜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 미생물에 대한 정균작용 효과를 이용한다. 맞는 얘기고, 부패 방지, 그 얘기는 곧 신선도 유지, 품질 유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야토병의 원인균은 무엇이냐? 이건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경구감염병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자, 특별히 뭐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 이 녀석이 바로 탄저고요. 그리고 또 이 녀석은 뭐 브루셀라, 그리고 또 이 녀석은 돈단독, 이 녀석이 바로 야토병입니다. 자, 경구감염병은 조금만 살펴보시고 외우셨다면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을 거고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미생물 검사를 요하는 검체의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 채취 당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 포장. 뭐 괜찮죠. 채취 당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균적으로 채취하더라도 검체를 소분해서는 안 된다. 작게 쪼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X라고 놓을 텐데 그래도 한번 또 읽고 내려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 유통 중에 있는 것을 채취해야 된다. 근데 웬만하면 이거 1번이랑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네, 상태 유지, 웬만하면 정상적인 방법,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번째, 자, 검체 관련 정보 및 특별 수거 계획에 따른 경우와 식품 적격수의 조리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 포장된 것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뭐 법령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조리식품 같은 경우는 뭐 완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완전 포장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그렇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포장된 거에서 가져오더라도 뭐 이런 식품 적격업소 같은 거 제외하고는 뭐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은 가장 상식적이지 않은 거는 2번이죠. 이렇게 골라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2번과 4번 뭘 골라야 되지 하는데, 좀 더 상식적인 거. 자, 웬만한 기사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렵게 내는 경우도 많지만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상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푸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과감하게 찍으세요. 알겠죠? 자, 뭐 찍으라는 얘기도 어디까지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걸 찍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거를 절대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유독 성분과 연결이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무스카린,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만화 중에 뭐 그 원피스 있죠? 거기서 초파가 갖다주는 버섯 안에 들어있어요. 광대버섯 안에 들어있는, 네, 무스카린, 독버섯. 그 다음 면실류 고시폴. 그 다음에 수수의 경우는 아미그달린이 아니라 바로 듀린이라는 녀석이에요. 참고로 이 녀석은 청매 안에 들어있습니다. 덜 익은 청매. 그 다음에 동미다니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시큐톡신이에요. 자, 그러면 에르고톡신은 무엇이냐? 자, 이 녀석은 맥각독입니다. 맥각독. 자, 기본적으로 뭐 여기서 안 외우셨으면 저랑 문제 풀면서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 거를 여러분들 눈에 기록을 하시고 필기도 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번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구 전염병은 무엇이냐? 자, 그럼 한번 골라보죠. 자, 경구 감염병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오긴 하는데,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라고 하면은 그 한글로 보면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영어로 공부하셨다 그러면 이 녀석은 스트랩토코커스 헤모라이티커스라는 녀석이에요. 스트랩토코커스 그 다음에 헤모라이티커스. 자, 만약에 그 세균명을 외웠다면은 이것을 성홍열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천열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전염성 설사증 디프테리아,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자, 표준한천배지의 조성에 대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표준한천배지 조성을 잠깐 읊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표준한천배지의 조성 그 작업형에서 나오니까 잘 외워두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덱스트로스, 이 녀석이 1g. 그 다음에 이스트 익스트랙트, 효모 추출물이 2.5g. 그 다음에 트립톤, 이 녀석이 5g.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돼야 되는 게 바로 아가, 이 녀석이 15g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락토스 같은 경우는 유당이죠. 이건 해당 사항 없어요. 자, 이거는 식품 공전에 보면은 그 배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작업형에서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것도 전체 1리터의 녹이니까 이거 퍼센트로 계산하면은 이거 1.5%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반드시 외워주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소독제와 소독 시 사용하는 농도의 연결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외우는 거예요. 자, 석탄산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페놀이죠? 자, 페놀 5% 기준으로 쓰는 거고요. 적절합니다. 자, 그 참고로 페놀의 효능이랑 비교를 해갖고 그 소독제의 능력을 살펴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페놀 개수인데, 또는 석탄산 개수라고 부르는데 이때 5% 페놀 기준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승홍수, 이거는 0.1%. 자, 알코올의 경우는 이 녀석은 70% 정도거든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보통 약국에서 파는 거 생각하면 3% 내에서 팔죠? 이거 정답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식품공전상 장기 보존식품, 여기에 기준 및 규격에 의한 병 통조림의 지속 기준은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외우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그 법령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는 그 일종의 만점짜리 방지용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우세요. 자, 그러면 산성 통조림의 경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는 200mg/kg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성 통조림은 이런 규격이고 산성이 아니면은 주석은 이만큼 용출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17번. 자, 이거 뭐 일반화학 문제인가요, 이거? 자, 아래 방식에 의한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식품 첨가물. 자, 일단 딱 보면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셀룰로스, 이 녀석은 섬유소죠? 섬유소라고 하기에는 탄소 3개는 너무 짧습니다. 틀렸고 스테아릴 젖산. 네. 스테아르산은 C가 8개짜리인 거죠? C 18개. 이건 당연히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차염수산 나트륨. 자, 여기 염소 있나요? 염소 없죠? 틀렸고요. 프로피온산?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참고로 관용명으로 쓰는 게 C3짜리의 카르옥시산을 프로피온산이라고 이름 붙이거든요. 이거는 유기화학에서 잠깐 배우고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모르시면 뭐 외우시면 되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다음 중 아래의 설명과 관계가 깊은 인수 공통감염병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쥐가 중요한 병원조다. 이때 본다면은 이건 돼지랑 관련 없죠? 이렇게 골라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상식적이라고 쥐라고 한다면은, 자, 렙토스피라. 자, 레트라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바로 골라내는 데는 뭐 상식적인 부분만 조금 알고 있으면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결핵 같은 경우는 보통 우결핵이라고 하니까 뭐 이 녀석은 보통 소에 소가 갖고 있는 결핵균에 감염된 우유 같은 거 섭취할 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거 빼고, 자, 그 다음 리스테리아. 얘는 경구감염병이긴 한데 걔는 쥐하고 별로 관련이 있는 녀석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아닌 거 다 골라내도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잘 모르겠으면 상식적인 걸로 짚어내는 건 나쁘지 않은데 가장 확실한 거는 외워주시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식중독의 역학조사 단계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매뉴얼 같은 거 잘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이것도 풀 수 있어요. 자, 역학조사라고 한다는 얘기는 일단 자, 원인식품을 밝혀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원인물질을 하기 전에 일단은 어떤 병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건병조사. 자, 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원인식품들의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몇 가지를 추려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식품 추구, 그 다음에 원인물질을 검사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거 추구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리신다면 그냥 추구라는 거는 뭐 일종의 뭐 조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뭐 좋겠습니다. 몇 가지 식품으로 범위를 좁힌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자, 식품을 경유하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반감기가 길고, 그 다음에 칼슘과 유사하여 뼈에 축적되며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핵종은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생각을 해봐야죠. 자, 몇 가지를 외워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뼈에 잘 축적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 금속성 원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 요오드는 빠지겠죠. 그럼 금속성 원소가 3개일 텐데, 그럼 어떤 거를 고르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바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적어드리면,
일단은 스트론튬 90, 그 다음에 바륨 140, 자, 바륨 140, 그 다음에 I 131, 그 다음에 코발트 60,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 녀석의 그 유효 반감기를 보면은, 자, 반감기들 여러 가지 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얘는 뼈에 축적이 되고 28.7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바륨의 경우, 자, 바륨의 경우는 얘는 역시 뼈에 축적이 되고요. 얘는 12.81. 자, 요오드는 갑상선이죠. 갑상선에 축적이 되고요. 이 녀석은 한 8.11 이렇게 나오고, 코발트 60의 경우는 간에 축적이 되고 5.3년 정도가 걸립니다. 반감기를 보면. 자, 그렇다면 자, 뼈에 축적되는 거는 일단 두 가지로 추릴 수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긴 거는 스트론튬 90입니다. 바로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여태 시험에서 가장 긴 거 아니면 가장 짧은 거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외우시면 좋겠지만은 뭐 자세하게 외우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가장 긴 거다 싶으면 스트론튬 고르시고, 가장 짧은 거다 싶으면은 요도 고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제대로 하자, 외울 수 있는 건 최대한 외워놓고 들어가자, 뭐 이렇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식품위생학을 마쳤고, 자, 그 다음에 식품화학 넘어갈까요? 자, 21번에 유지의 산패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유지의 산패를 본다면 보통 이중결합의 여부를 보거나 아니면 그 에스테르 결합이 끊어지는 거를 확인을 하죠. 자, 일단은 이중결합에 반응하는 거, TBA, 말론알데하이드 건출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산화물가, 이중결합에 반응하죠. 그 다음에 카르보닐가. 자, 카르보닐가가 높다는 얘기는 에스터 결합이 깨져서 유기산, 그 지방산이랑 그리고 또 글리세롤의 알코올 부분이 노출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누아까 같은 경우, 근데 이 녀석은 산패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염기성으로 아예 강제적으로 가소분해 시켜갖고 그 지방산의 물성을 알아보는 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틀린 거예요. 보통 분자량, 탄소사슬 길이 이런 거 알아보는 데 쓰는 게 바로 비누아과예요. 그 다음 22번. 자, 식품의 필분 분석에서 검체의 전처리로 옳은 걸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액상식품이랑 당류, 공유, 유지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식품공전을 보시던가 아니면 국립식량과학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액상식품의 경우는 바로 증발 권고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당류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부풀리기가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우면 부피가 늘어나는 설탕, 전분, 남백, 당류 이런 것들은 예비 탄화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류 같은 경우, 이거는 녹으면서 부피가 조금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온건한 조건에서 가열을 내서 미리 녹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리 가열해 둔다. 태우진 않고 가열만 해둔다. 그러면 전처리가 필요 없는 거는 바로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에 서류 중에 주요 고형 성분이 다른 하나를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통 서류라고 한다는 거는 일단 곡식으로 치지는 않는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요 세 가지 다 녹말이고요. 이 녀석만 이눌린이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이 이눌린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자, 단백질의 열 변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걸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열 변성이 잘 일어나려면은 열을 저장할 수 있는 매개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수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단백질의 경우는 결합을 몇 가지라고 있죠?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온 결합, 그리고 또 이황화 결합, 그리고 또 수소 결합. 자, 이황화 결합. 글씨가 좀 이쁘지 않은데?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수성 상호작용. 이게 단백질이 3차 구조 이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들이에요. 이 네 가지가. 자,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전해질을 사용하면 쉽게 해리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pH. 이거는 분명히 수소 결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전체적으로 이온 결합 쪽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일단은 수소 이온이 많이 끼어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가수분해가 되기 쉽고, 그다음 친수성 작용기나 소수성 작용기가 서로 위치가 서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덜은 분해되기도 하고,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은 더 잘 분해되겠죠. 그래서 pH도 역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표면 장력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단백질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생체 내에서 거의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물에 녹아있지 않은 부분이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틀린 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조지방 정량을 위해서 속실렛법이죠? 네, 속실렛에 사용되는 용매는 무엇이냐? 바로 에테르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일단 지질의 경우는 염기성 물질이나 산성 물질에 쉽게 가수분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 다 빼주고, 그리고 또 에탄올이 잘 녹인 약간의 비극성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렇게 깔끔하게 잘 녹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가장 확실하게 잘 녹일 수 있는 건 에테르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1번 고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6번. 자, 효소적인 갈변 반응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자, 효소적인 갈변 반응이니까 당연히 효소를 골라야겠죠. 당연히 폴리페놀 옥시데이즈, 타이로시네이즈, 이것들 관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보통 과일이나 채소를 딱 잘랐을 때 그 공기에 노출이 되죠. 그거를 효소가 촉매를 하는 거예요. 그 산소와의 결합을.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은 갈변 효소 작용을 활성화한다. 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멜라노이드는 형성한다? 네, 이건 틀렸어요. 이건 멜라닌이에요. 자, 멜라노이딘을 형성하는 거는 보통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고 대표적인 게 마이야르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유지의 중성지질에 붙어있는 지방산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때 그때 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지방산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 그대로 통과시키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은 전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좀 높은 편이고, 거기다가 산의 성분이 부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기기에 손상을 가지 않게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저온에서 가열을 해줘서 쉽게 휘발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용매에 바로 희석해서 바로 주사기를 통해서 넣을까요? 네, 아니죠? 자, 일단은 지질을 먼저 가수분해를 시킨 다음에 보통 이때 염기성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에스테르화를 시킵니다. 보통은 에틸기를 붙이던가 메틸기를 붙이던가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요. 자, 중성지질을 뭐 지방산 메틸 에스터, 뭐 에틸기를 붙여서 뭐 일단 여기까지 괜찮아요. 비누화시켜서 유지지방산을 제거한 후에 아니 우리가 지방산을 분석하는데 지방산, 유리지방산을 제거해요? 당연히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에틸기를 붙인다. 뭐 이렇게 메틸 에스터를 유도체화시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조금 더 봐야죠. 자, 직접 에틸기를 붙인다? 아니, 붙일 데가 어딨어요? 자, 일단 보통 지방산 생긴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 뭐, 그 다음에 여기 다로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지방산 구조를 보면은 CO, O, 그 다음에 C, 뭐 O 해갖고 CO 그 다음에 CO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알킬 그룹 붙어있는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여기에 붙일 만한 작용기가 있나요? 에틸기를 붙일 수 있는? 없죠? 자, 일단은 에틸기든 메틸기든 붙이는 게 맞긴 한데 일단은 떼어내고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체화 시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정확한 진술이다. 자, 에틸기를 붙인다는 말 자체가 이 상태로 어떻게 붙일 것인가 라는 논의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번. 자, 식품 내의 수분의 증기압과 같은 온도에서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부터 수분활성도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수분활성도 구하는 식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AW 어떻게 구하느냐? 보통은 P0분의 PS 이렇게 구하죠. 자, 이게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에요. 이게 식품이 내놓는 수증기압이고 근데 수증기압을 실제로 측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PS는 이렇게 정의를 내요. PS는 P0 여기다가 자, 용액 전체 몰수 이것분의 물의 몰수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자, PS 자리에 이거 그대로 넣으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용액 전체 몰수분의 이것분의 물의 몰수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 확실한 거는 정답이 3번이라는 거 이거 명백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씩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다음 중에 전단 속도와 전단 능력이 정비례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뉴턴 유체인 식품은 무엇이냐? 자, 뉴턴 유체 식품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뭐 점성이 적고 거의 물 같은 녀석을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포도당이라고 써놓기는 좀 정확한 답은 아닌데 정확히는 포도당 수용액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적당하겠네요. 그렇다면은 정답 몇 번이에요? 29번에 그래서 정답은 뭐 2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분유 같은 경우는 얘는 뉴턴 유체가 아니에요. 그 상당히 짙은 농도로 녹말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점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전단 속도와 전단 능력이 정비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0번. 자, 일반적으로 육류의 맛은 단백질 가수분해 가수분해에 의해서 아미노산에 의해 지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 아미노산 외에 또 중요한 또 하나의 맛성분은 ATP가 분해되어 생성된 것이다. 이건 어떤 물질이냐? 자, 그러면은 이거 핵산계 조미료로 고르면 되겠죠? 핵산하고 관련 없는 거 뺄게요. 얘는 핵산과 관련 없고요. 콜레스테롤, 스테아르산, 얘 지방산이죠? 핵산과 관련 없고요. 자, 아스파르트산. 얘는 아미노산이긴 한데 지미성을 나타내지 않거든요. 자,
아데노신 3인산이에요, ATP가. 그러면은 이노신산, 이거는 여기 ATP가 가수분해에서 생성되는 걸 맞거든요. 자, 다른 얘기로 하면 이거 IM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지밀성을 나타내는 핵산은 바로 IMP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두 가지 더 있죠. 바로 XMP, 오프라인 GMP, 그리고 또 오프라인 XMP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세 가지 바로 그 지밀성을 나타내는 핵산기 조미료들입니다.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 31번. 자, 식품의 냄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일단은 에스터라고 하는 거는 십자화과가 아니라 바로 과일이나 주로 과일향 이걸 나타내는데 그거 쓰는 거고요. 주요 향기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 황화물. 일단 버터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황화물의 경우는 보통 십자화과라든가 뭐 백합과 뭐 이렇게 부르는 식물들의 주요 일종의 매운 향기 성분이에요. 자, 트리메틸아민, 담수어의 비린내 성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썩 적절한 답은 아닙니다. 자, 담수어의 비린내 성분은 이거거든요. 바로 피페리딘 그리고 또 감마 아미노 발리릭 애시드의 애시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담수어가 아니라 해수어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담수어는 뭐다? 자, 담수어는 바로 피페리딘 그리고 또 감마라고 읽었네. 자, 델타 아미노 발레릭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담수어의 비린내고 마이야르 반응에서 생성되는 5-HMF는 달콤한 향기 특성이 있다. 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31번까지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자, 조금 따라오시면 한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내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 식품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풀이 그것들을 좀 많이 해두시고 필요한 이론은 그때그때 외워서 정리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유념하시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